앱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환경이 달라지면서 보안의 관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앱의 증대와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킹의 복잡성으로 가트너는 클라우드 기반 WAP, 웹 애플리케이션 앤 API 프로텍션 서비스를 2025년까지 40%의 기업이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WAF는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 WAAP 이거는 F5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제너럴 용어입니까? 네, WAAP는 저희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시장조사기관 중에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인 가트너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기존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만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모던 앱 환경이 되면서 앱 간의 API 통신이 너무 많아졌다. 마이크로 서비스 되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뿐만 아니라 API 보안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앤드 API 프로텍션 이렇게 해서 WAP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WAAP 이렇게 부르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데모를 보여주실 게 SaaS 기반의 WAP인데 그러면 SaaS 기반의 WAP이 아닐 때는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바로 앞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데모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멀티 클라우드를 이제 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데이터 센터도 있고, AWS도 있고, 애저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연결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다 연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연결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클라우드라는 게 하나의 그냥 데이터 센터인데, 그러면 어쨌든 그게 사설 통신이든 아니면 인터넷에 오픈된 통신이든 간에 통신이 지금 연결이 됐잖아요. 데이터 센터 간에. 네네. 근데 가장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사이버 위협이나 공격들을 보면 내부의 한 곳이 침해가 돼서 내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면서 침해 사고가 그냥 커지고 확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내부 통신이라도 믿지 말자. 뭐든지 확인하자라는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멀티 클라우드 간에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 놓으면은 만약에 그 중에 클라우드 한 곳이 침해가 됐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용자의 설정 잘못이든 뭐든 간에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네트워크 연결을 타고 다른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공격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이렇게 사설 연결, 외부 연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외부 고객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당연히 처음에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고 그 다음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럼 보안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이제 바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만 연결한다고 돼? 그러지 말고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aaS 기반의 웹 및 API 보안이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WAP인데요. SaaS 기반의 이 WAP이라는 솔루션이 그래서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저거를 전부 다 일일이 매뉴얼하게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다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SaaS 기반이 아닐 때는 트래픽을 확장한다든지 솔루션을 쉽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다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트래픽이 늘어나고 오토 스케일링 되고 이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aaS 기반의 WAP 솔루션으로 가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멀티 클라우드가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쓰면은 이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는 그것이 L3든 L7이든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보니까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서비스가 이제 저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스 방어, 웹 방어벽, 보차단, API 보안 이 네 가지가 키가 되는 WAP의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디도스 방어 부분이고요. 디도스는 저희가 SaaS 기반이기 때문에 대용량 디도스 공격이라든지요. 아니면 또 레이어로 친다면 L3 네트워크 단부터 L7 디도스까지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시그니처나 스레스홀드 기반으로 저희가 디도스를 방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저희가 머신러닝 기능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아무 시그니처가 없어도 저희가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분석해서 이게 디도스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자동으로 시그니처를 머신러닝이 만들면서 그
이상 트래픽만 정확하게 저희가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해냅니다. 이미 F5가 가지고 있는 저 디도스 머신러닝 기술은 굉장히 검증이 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서비스 사업자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기술을 저희가 이 분산 클라우드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차세대 웹방화벽 기능인데요. 이 차세대 웹방화벽 기능 중에 이 첫 번째 부분은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 그러니까 룰셋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룰셋 기반으로 저희가 탐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많이들 이제 웹방화벽을 쓰시는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알려진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두 번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이 분산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행위 기반으로 공격을 탐지하고 오탐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그 머신러닝을 저희가 두 가지 카테고리에 쓴 건데, 하나는 오탐을 줄이는 겁니다. 이벤트가 탐지되면은 그게 실제로 정탐인지 아닌지를 머신러닝이 한 번 더 검증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의 트래픽 자체를 개별 사용자별로 머신러닝이 다 분석합니다. 한 명 한 명별로. 그래서 그 사용자의 이상 징후나 이런 것들, 행위들을 파악해서 이거는 어떤 룰셋에도 매칭이 되지 않았지만 이 사용자는 굉장히 이상하다 라고 하면 저희가 그 사용자가 악성일 확률을 스코어로 보여줍니다. 그럼 그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실시간 차단하거나 혹은 허용하거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제가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뒤에 이제 데모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른쪽 화면 캡처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개별 IP, 개별 사용자별로 얼만큼 이상한지를 저희가 스코어를 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가 날짜에 따라서 타임라인별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IP가 어떨 때는 이상 행동을 많이 하면은 저 스코어 점수가 높아졌다가, 혹은 그 뒤에 만약에 악성 코드 같은 게 치료가 된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감염된 상황이 클린 된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그 정상 사용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판단한 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거를 시간대별로 계속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월 24일에는 그 악성 스코어 점수가 100점이었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몇 시간 뒤에는 다시 그 스코어가 이제 떨어진다라든지, 저런 식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그 사용자 행위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면서 이제 추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게 만약에 차단하고 싶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있는 블럭 유저 딱 누르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내가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행위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봇 탐지와 관련된 건데요. 봇 탐지는 뭐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쉐입 시큐리티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봇 탐지 솔루션 회사를 인수했고, 그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가 봇 탐지를 두 가지로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이직 봇 탐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드밴스드 봇 탐지입니다. 이 베이직 봇 탐지 기능은 다른 거를 추가적으로 구매 안 하셔도 저 왑이라는 솔루션 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왑을 기본적으로 사시면은 거기에 기본 베이직 봇 탐지 기능은 무료로 다 들어있고 그거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가 어드밴스드 봇 탐지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것만 별도 라이센스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베이직 봇 탐지 가지고 저희가 탐지나 대응이 다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동화 공격을 심하게 이제 아주 공격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큰 이커머스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들은 공격자들이 자동화 툴 가지고 계속 뽑아먹을 게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으면은 또 방식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베이직 봇 탐지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봇 탐지가 이제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의 경우에 베이직 봇 탐지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왑 패키지를 사시면은 그 안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 보안입니다. API 보안은 사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섀도우 API라는 말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API가 사실은 그 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분들이 우리가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내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API만 있는지 아니면 숨어 있는 API가 있는지 알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개발자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다 그쵸. 알겠어요. 그거를 뭐 내부에서, 그리고 또 그 개발해 놓은 사람이 그냥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거기에 만약에 내가 방화벽이나 라우터나 이런 걸 설치하면 방화벽 라우터 같은 것들도 요새는 기본적으로 API 제공을 하거든요. 그걸 내가 따로 디세이블 시키지 않으면 그 API도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섀도우 API 문제가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슈가 되는 건데, 저희 WAP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WAP 솔루션을 거쳐서 가는 트래픽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고객이 발견하지 못한 API가 뭐가 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개별 API 콜에 대해서 아까 웹방화벽처럼 행위 기반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이상한데? 이거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각 API별로 이상 행위를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 사용자 기반으로 분석한 것처럼 네. 이번에는 API 기반으로 그걸 분석해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뒤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발견한 그런 추가적인 API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에 그 개별 API에 대한 응답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디스커버리라든지 아니면 뭐 API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응답에 대한 분석, 행위 기반 분석, 또 포렌식 분석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분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PI 보안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제가 가정을 해보고 거기에 WAP 서비스를 추가하는 게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로드 밸런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메인 메뉴에서 제가 웹 앱 앤 API 프로텍션 메뉴를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는 아까 제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 로드 밸런서의 메뉴로 제가 들어가 보면은 로드 밸런서 앞에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로드 밸런서의 여러 설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 밑에 보안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웹방화벽이 디세이블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를 이네이블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create new firewall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책의 이름을 주고요. 근데 아마 웹방화벽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웹방화벽이라는 게 정책을 튜닝하고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아실 텐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블락킹 모드로 한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디폴트 세팅으로 놔도 기존의 웹방화벽보다는 훨씬 더 오탐이 적고 탐지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머신러닝을 이네이블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머신러닝을 이네이블을 하고 나면은 머신러닝을 어디에 적용할지를 얘가 물어봅니다. API에도 적용을 하고 디도스에도 적용하고 그리고 악성 사용자를 탐지하는 데도 쓰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네이블을 해놓으면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봇 탐지, 디도스 탐지, 웹방화벽, 머신러닝 탐지, API 보안까지 한 번에 적용이 된 겁니다. 정책이 다 끝나버렸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2, 3분 정도 안에 그냥 다 적용이 돼버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면은 로드 밸런서를 누르고 들어가면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드 밸런서 이게 모니터링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대시보드 중에 사용자가 들어올 때 걸리는 응답 속도 같은 게 다 나옵니다. 로드 밸런서까지의 응답 속도 얼마, 로드 밸런서에서 서버까지 가는 응답 속도 얼마, 앱이 처리하는 데 걸리는 응답 속도 얼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객들이 이제 트러블 슈팅 같은 거 하기가 편하고요. 리퀘스트에 가보면 이건 아직은 로드 밸런서 화면입니다. 로드 밸런서 화면에서 보시면은 로드 밸런서로 들어오는 모든 리퀘스트들을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IP는 뭐고, HTTP 요청은 어떤 거고,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접속인지, 사용자 이제 환경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WAP을 이네이블 했기 때문에 그게 잘 동작하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샘플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좀 공격 트래픽들을 한번 이네이블 해서 그것들을 잘 탐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공격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공격들이 들어갑니다. 공격들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 상태에서 공격을 잘 탐지하는지 확인하려면 시큐리티라는 메뉴로 가서요. 로드 밸런서를 다시 이름을 누르면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가장 많이 탐지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시그니처로 탐지했는지, 공격이 들어온 나라는 어딘지, 그리고 어택 타입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상세 내용을 보려면은 시큐리티 이벤트로 가서 제가 저걸 확장해서 열어보면 어떤 공격이 실제 들어왔는지,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지, IP는 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탐지한 시그니처는 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기반의 머신러닝 탐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IP가 하나만 있는데요. 개별 사용자별로 머신러닝이 다 분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12월 22일이지만 12월 22일 15시경에는 악성 행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스피셔스 스코어가 저렇게 높아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시로 가면은 이제 그 서스피셔스 스코어가 조금 더 낮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저 IP에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계속해서 분석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돌려서 실시간으로 위협 그 점수를 계속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기반으로 해서 차단이나 정책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적은 오탐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